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주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일 뿐만 아니고 요새 계속해서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주 한번 ETF를 한번 볼까요? 건설 ETF가 없네요. 직접 쳐야겠네. 타이거 200 건설. 오늘도 7.7%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건설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하락기잖아요. 부동산 하락기인데 왜 건설사들은 이렇게 건설사 주식은 오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오르는 데는 지금 대우건설이 한복했었고 오늘도 16%, DL ENC인가요? 거의 뭐 상한가 갔다가 왔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현대건설 오늘 어떤지 모르겠네요. 건설. 현대건설은 지금 전고점에 다다라서 맞고 지금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쯤에 갔을 때 이제 팔았죠. 팔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원전주라든지 이런 걸 다 팔고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갔었고, GS건설 한번 볼까요? 역시 20%. 이 이유가 왜냐면 2차 전지가 단기간에 너무 올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잡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대차도 지금 그냥 횡보 중이죠. 지금 딱 코스피가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전고점 가면은 판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다른 것들은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차전지 모습이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코스닥의 모습은 여기서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는, 옛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죠. 뭐 여기서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맨날 그 얘기 하죠. 저는 뭐 그런 거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건설사들은 진짜 망해가고 있는 건가?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진짜 재미있는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DL건설에서 수주를 못했다고 해고를 하고 고소까지 했다.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여기 있죠? DL건설에 직원을 해고했는데 거기다가 고소까지 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아니, DL건설이 그냥 어디 뭐 중소기업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기업에는, 모든 기업엔 사교가 있고 그런 기준 절차가 다 있을 텐데 어떤 직원이 기준 절차를 어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뉴스 기사에서는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약간 불법과 편법의 사이를 오간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직원만 이렇게 했을까요? 과거에 다 해왔던 대로, 그리고 보고 라인으로 다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 어떤 사람이 단독으로 자기 직장 잃을 걸 생각하면서 할까요? 말이 안 되죠. 실체가 없는 용역을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래서 담당 T장을 비롯해서 대리까지 징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지목된 행위에 대해 재무팀, 리스크 매니저, 담당 위원들의 사전 보고를 거친이라고 해명했다. 의사결정에 참여한 유관부서와 결정권자 등은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게 우리나라 회사의 문제점이죠. DL건설은 승인을 증인한 임원들은 책임을 지고 교체가 됐다. 교체예요. 잘린 게 아닙니다. 징계도 아니고 교체예요. 뭐죠? 직원은 그냥 부속품이란 거죠. 부속품. 직원들이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협의를 하고 결제를 받았을까요? 상사를 믿었을 수도 있죠. 아니 믿지 않았더라도 사교를 믿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나를 보내버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냥 직원은 하나의 정말 소모품, 부속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했습니까? 기업은 존재하지만 사람은 바뀐다. 아시죠? 부속품이 될 것 같으면 제일 비싼 부속품이 되어라. 그게 임원이죠. 싸구려 너트, 볼트는 직원이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죠. 대체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기름칠하고 노력하는 거죠. 이거를 예전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나라도 경제도 성장하고 자기도 부가 늘어났으니까 딱히 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뭐 회사를 위한 일이다 이러면서 그냥 되게 살신성인처럼 회사를 나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사가 더 잘 발전하거나 나라 경제가 더 잘 돌아가거나 내가 집을 살 수 있거나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80년대 그런 경제 성장의 빛을 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직원뿐만 아니고 그냥 직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냥 내가 소모품이고 내 몸이 나의 돈이구나.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제일 비싸게 먹히고 팔릴 것인가. 근데 그거에 이제 대기업에서는 쉽지가 않죠. 정해져 있으니까. 나란 사람의 월급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유튜브 동영상 중에 타블로가 하는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물병 하나가 그냥 편의점에서는 500원, 자판기에서는 1000원, 비행기 안에서는 2000원. 같은 물인데 왜 가격이 달라지나? 그 물이 어디에 가장 비싸게 팔리는가? 내가 이 직장에서 1000대를 받고 있다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직장을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찾는 게 다른 방법을 모르잖아요. 다른 기술을 가지려고 하면 또 배워야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주식. 부동산은 사실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1000만 원이면 됩니다. 2000만 원이면 됩니다. 옛날엔 가능했어요. 옛날엔 가능했습니다.
옛날에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았을 때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부산에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옛날에 2008년도에 8천만 원 정도 했어요. 20평짜리. 그냥 기본. 비쌌을 때. 그전에는 2008년도 전에 5천만 원. 그때는 1,000만 원이 있으면은 해결 가능했죠. 대출하고 뭐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떤가요? 기본 5억. 1,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경매에서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가 되고, 물론 지금도 1,000만 원으로 아파트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갭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1,000만 원의 갭 투자를 하려면 오히려 실력이 엄청 좋아야 돼요. 오히려 실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살려면 지방의 어디선가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하려면은 그냥 일반인은 안 되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가는데, 경매는 뭐 더 쉽지 않죠. 왜? 사기꾼이 많아서. 경매지 분석하는 거 3분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거를 2주, 4주 반을 만들고 있어요. 경매반에서. 그래가지고 경매 학원에 가면은 되게 어렵게 가르쳐요. 개념, 무슨 단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 개념을 파생시켜서 다른 개념을 갖고 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경매가 정말 어렵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4주 뒤에 갑자기 강사가 추천 물건을 딱 얘기하죠. 그럼 뭔지 모르니까 일단 경험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추천 물건을 같이 합니다. 공동투자라고 하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공동투자하면은 그 순간 그 돈 날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딴 길로 샜는데,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했는데, 예전에는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일단 건설사들은 망해가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들이 수주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아파트만 짓는 건 아니죠. 국책사업, 도로 닦고 다리 세우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가덕도 신공항, 그게 대우건설하고 맞아가지고 지금 대우건설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 건설사들은 해외 진출도 요새 많이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는 옛날부터 이제 아파트 건설이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기가 불황일 때는 건설 쪽을 바로 밀어줬죠. 왜냐면 건설이 바로바로 경기 지표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인부를 바로 써야 되고 자재를 바로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돈이 빨리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지금 건설사들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되게 저렴했죠. 한 달 정도 전까지만 해도 3월 여기까지만 해도 2월 5,000원 저렴했죠. 이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저는 한번 이제 ETF로 먹긴 했지만, 저는 건설사만 따로 이렇게 더 상승할 거라고는 약간 생각은 했었어요. PBR 때문에. 하지만 다른 게 더 전 잘 갈 거라고 생각했죠. 코스닥 실패죠.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메뚜기 최대 효율을 볼 수 있는 거를 실패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은 지금 뭐 건설주 여기서 해가지고
한 10%더 갔겠네요. ETF라서 그냥 일반 주식하고는 다르네요. 뭐 어쨌든 아닌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건설주 ETF는 누적 수익률로 봐서는 코스피보다는 선방하고 있어요. ETF 시세 한번 볼까요? 건설, 코덱스 건설. 이건 전고점을 아예 뛰어넘었네요. 이런 거는 사볼만 하죠. 그래가지고 더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적 수익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건설이, 코덱스 건설이 지금 누적 수익으로는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코스닥을 따라잡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10년으로 따지면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단기간에 최대로 효율 뽑을 수 있는 거는 지금이죠. 상승률을 보면은 3월 한 달간 쭉 올라가는 게 훨씬 많이 올라갔죠. 코스피보다는. 코스피도 결국은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간 거지, 반도체만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비중을 제가 볼 때는 좀 조절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약간의 뭐 희망 고문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위로 간다면 이것도 뭐 여기까지 가면 한 10% 먹는 거죠. 그럼 2차전지도 그러면은 코스닥이 올라간다는 건 2차전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물론 바이오도 있습니다. 그럼 8,000원, 6,500원에서 8,000원이면은 몇 퍼센트죠? 20%인가요? 그렇죠? NXKRX 종가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저 혼자만의 희망 고문,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다음에 월급 날이 되면은 그걸로 건설 ETF를 살 계획입니다. 물론 많이 올라서 괜히 또 꼭지를 잡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PBR 때문이죠. 대우건설은 PBR이 2니까 0.4.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ETF가 비중이 현대건설이 높아요. 현대건설이. 볼까요? 현대건설이 높다고요. 건설주 봅시다. 건설주, 건설. 오, 건설에 대해서 안 적었을 리가 없는데. 건설, 여기 있네요. 얘는 어디 있는 거지? 수수료 비교에 들어가 있네. 자, 봅시다. 현대건설, 삼성 E&A, 밑에 대우건설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상한가를 가도 ETF는 얼마 못 가는 거죠.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GS건설 한번 볼까요? 0.5. 이게 조금 남아있네요. 그럼 만약에 들어가고 싶으면 타이거 200건설을 가야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6.7%. 삼성물산 한번 볼까요? 삼성물산. (1%) 아, 이것도 1%다 갔네.
아깝네요. 삼성 E&A. 삼성 E&A. 얘도 1.2. 그러니까 큰 종목들은 이미 다 갔어. 다 가고 작은 종목들만 지금 이제 키 맞추기 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F는 제가 볼 때는 오르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이 막 30%씩, 왜냐면 두 배를 가야 되니까 갈 것 같으면은 ETF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더 뭐 나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개별 종목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설주하고 건설사들의 어떤 경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마지막 장을 한번 보면은 그냥 별로 오늘 재밌는 장이 아닙니다. 그냥 비슷비슷한 장이고 방사는 떨어지고 있고 2차전지도 그냥 결국 마이너스네요. 한국전력도 1.5%밖에 안 되네. 자, 감사합니다.